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4월 23일 그 마감 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지수가 그래도 올랐습니다. 미국장이 사실 좀 많이 빠졌죠. 빠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좀 분위기가 되게 안 좋게 흘러갔지만 결국엔 그래도 증시는 이렇게 상승하면서 끝났고, 물론 이제 이번 주 기준으로는 좀 빠졌지만 일본 기준으로는 되게 견조하죠. 3200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으면서 버텼습니다. 결국 저렇게 되면 다음 주에 또 한번 돌파할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 시장은 여전히 견조하고 코스닥도 여전히 좋습니다. 다만 주봉에서는 약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갔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업종 섹터 쪽으로는 한번 받으니 오늘도 철강주가 좋았어요. 특히 동국제강이 연일 불을 뿜고 있고, 그다음에 철강 업종이 정말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나 싶습니다. 이 잊혀진 철강주들이 중소점, 포스코가 상대적으로 안 갔지만 오늘은 동국제강 이런 기업들이 많이 갔고, 화학 업종도 여전히 좀 견조한 것 같아요. 특히 코스모 신소재가 오늘 좀 많이 갔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옛날에 기억나시죠? 옛날에 정말 주가 안 갔었는데 이렇게 꾸역꾸역 가고 있어요. 이렇게 쉬면서 가요. 여기 보세요. 이거 이제 못 견디죠,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좀 훈련도 해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기업들이 이렇게 빠진다고 이걸 실망할 게 아니라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때 코스모 시너지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상담도 해 드렸고. 그리고 또 레벨업 되고 재미없어요. 그리고 또 뽑아 주고. 근데 개인 투자분들이 이럴 때 사려고 하니까 그래서 고생들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눌림목이 나올 때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기회들은 항상 오니까 보시면 좋겠어요. 이수학도 많이 갔고, 오늘 KCC도 오늘도 좋았고요. 그다음 오늘 보험업종도 전체적으로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여전히 서비스업 쪽도 괜찮았고, 제약주도 오늘 일부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일부 종목들은 또 조금 빠지면서 그냥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증권주 오늘 좋았습니다. 대신증권이 좀 많이 갔고요. 요새 증권주도 실적 기대감이 좀 높아요. 그래서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의류업종도 오늘도 괜찮았습니다. FNF가 계속 지금 이제 거래 정지 좀 앞두고 있는데 좋은 분위기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 오늘 빠진 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업종은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조선주는 좋아요. 한국조선해양도 어떻게든 좀, 혹시 이제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LNG 선박이라든가 LNG 연료 추진선 얘기 계속 나오니까 쉽게 지금 밀리진 않는데 기회가 혹시라도 온다면 꼭 편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은 자동차 다 안 좋습니다. 현대위아토 약간 실적 안 좋게 나왔고, 오늘 모비스도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예상보다는 좀 많이 미달했어요.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은 하고 있었어요, 그전부터. 왜냐면 부품사들이 이게 아무래도 완성차랑 좀 다르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 연구 개발을 해야 되니까. 현대모비스가 연구 개발 엄청 하잖아요. 이 GMP부터 해 가지고 전동화 부품 다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당장 돈 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미래를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의 중심인데 이 모든 플랫폼을 만들고 총괄하고 반도체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 관련돼서 자율주행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어차피 모든 거 다 이제 현대차 그룹이 내재화를 많이 할 텐데 중심에 모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러기 위해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졌고, 한 3분기부터 실적이 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좀 선행을 하니까. 근데 기아나 현대차 다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지금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너무 재미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사도 재미를 못 느낍니다. 그래도 저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모아야 된다는 의견에 변함이 없고요.
예. 왜냐면 이렇게 좋을 때 살 이유가 없거든요. 항상 그렇지만 버림받고 있을 때. 예. 여기도 마찬가지. 좀 소외받을 때가 저는 항상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이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다 한번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오늘 어쨌든 빠졌어요. 오늘 그 강세장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 전반적인 실적 부진 때문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오히려 비중을 늘려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단 이거는 꼭 생각을 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걸 원하잖아요. 오늘 사서 내일 당장 오를 거. 그건 저도 모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요즘에 보고서 보여 드린 것 중에 뭐 갑자기 날아가는 기업도 생기고 보니까 그 뭐죠? 코오롱 글로벌은 또 오늘 날아갔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괜찮다 싶은 기업들을 발굴을 했으면 저가에 사는 게 좋아요. 내려올 때. 관심이 쭉 빠질 때. 그렇게 해서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지금 장기 투자하기 좋은 위치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한 1주에서 2주는 좀 더 고생은 해야 됩니다. 주가는 부진할 거예요. 이거를 마음 먹고 가세요. 네. 그게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뭐 잘 가는 것도 계속 체크는 해 봐야 되겠지만 좀 부진했던 섹터 쪽에서 기회도 찾아봐야 되니까 제일 부진한 거 아무튼 요즘에 자동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오늘도 제가 상담받을 때 "자동차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봐요. 얼마 전만 해도 "반도체 장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질문들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사신 분이 또 2차 전지도 똑같죠. "2차 전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폭스바겐 때문에. 그때 2차 전지 소부장 하신 분 대박 났죠. LNF 막 신고가 나고 SKC 뭐 이노베이션도 많이 올라갔고. 그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계속 좀 이런 거 고민해 보세요. 좀 안 좋은 섹터들 한국전력도 진짜 정말 안 갑니다 지금. 네. 한국전력도 아니 뭐 이걸 누구도 관심 없을 거예요. 근데 언젠간 전기료 올라가거든요. 몇 달 후에는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안 가요. 왜? 안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럼 계속 옆으로 갑니다. 못 견디죠. 당장 가는 거 많아서. 근데 어느 순간 전기료 이벤트가 발생하면 대부분은 이제 이런 데 산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잘하는 투자자분들 요런 데 미리 사 놓겠죠. 그 남들이 흥분할 때 던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전은 뭐 장기 투자할 이유는 없어요. 구조적 성장이 아니니까. 근데 어느 정도 레벨을 보고 철저하게 왕따 당하는 기업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역발상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 특히 직장인분들은 매일 시세 볼 필요가 없어요. 본인한테 맞지도 않고. 특히 직장인분들은 남들 관심 없는 걸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서 기다려서 의미 있는 수익률이 나왔을 때 가볍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새 제일 안 가는 거 뭐죠? 5G 통신 장비. 너무 안 가요. 정말 아마 답답하실 거예요. 그나마 얘가 제일 낫고 서진이 KMW 뭐 이노와이어 뭐 장비 발전 나온다는데 나오지도 않고 주가는 뭐 지수가 올라도 안 가고 내려가도 그냥 그 모양이고 이노와이어 뭐 오이솔루션 그죠? 근데 요런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흥분할 때 산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차트가 다 안 좋아요. 사고 싶지도 않죠. 다가올 미래거든요. 5G 장비를 그러니까 기지국 깔아야 돼요, 미국도. 왜냐? 주파수 경매가 끝났어. 필연적인 거예요. 다만 시기의 문제죠. 그러니까 한국전력도 전기요금 언제 올릴 거냐. 시기의 문제. 그러나 어려운 건 저도 뭐 이런 그 얘기를 해 드리지만 저도 몰라요. 언제 갈지는. 그러나 진짜 이렇게 수익을 크게 내신 분들 보면 막 오르는 거 쫓아가서 수익 내신 게 아니라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좋아질 거. 근데 주가 안 간 거. 근데 안 가는 이유는 텀이 있으니까. 불확실하니까. 그런 걸 찾아서 미리 선점해서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생각하고 투자해서 그게 맞았을 때 의미 있는 수익이 나는 거죠. 작년에 하나투어가 그랬잖아요. 여행주가. 그 배진환 대표님인가요? 혹시 아세요? 슈퍼개미? 네, 저도 이제 그분하고 같이 방송도 한두 번 해봤고 했는데 그분이 뭐 방송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여행주로 수익 많이 내셨어요. 이렇게 안 갈 때 사놓는 거죠. 다 망한다고 하니까. 근데 언젠간 여행 가거든요. 백신 나오고 나서 주가가 날아가 버렸죠. 지금은 아니죠. 지금 사라는 건 아닌데 그런 이제 아이디어인 거죠. 언젠간 다가오는데 들어가서 몇 달이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큰 수익 거두고 나오는 겁니다. 뭐 거창하게 몇 배 얻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요새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한국전력, 5G 통신장비, 면세점, 편의점, 이 기업들은 다 철저히 왕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리고 지금 많이 흥분하는 게 뭐죠? 철강은 막 흥분해 있어요 사람들이. 해운주, 화학업종, 2차전지 지금 소재 막 신고가 나죠 지금. 이쪽은 지금은 저는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이미 흥분 단계죠. 그래서 지금은 한번 그런 발상의 전환도 재미없더라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진단 키트도 올라갔고 뭐 유전자 치료제, 시제는 이제 무증 권리락했죠. 철강주. 그다음에 오늘 폴더블 폰이 오랜만에 갔네요. 파인테크닉스가 13%, 세경 하이테크가 어제 한번 보여드렸죠. 폴더블 폰도 무조건 다가올 미래입니다. 그잖아요. 하반기에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비슷해요. 오늘 비록 갔다 하더라도 그 세경 하이테크도 다가올 미래고, 파인테크 저번에 그죠, 그 KH바텍도 한번 갑자기 빠진 적이 있었죠. 맞아요. 여기 기억나세요? 이날 맞아요. 이것도 제가 상담 받아봤는데 아니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다시 또 올라왔어요. 근데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한 번씩 이렇게 갑자기 급나가는 이유는 저도 잘 모릅니다. 멀쩡한 기업들이. 그러니까 저것도 역시 다가올 미래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좋았고요. 갤럭시 부품주 좋았고, 의료기기, 반도체는 오늘도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이런 거 안 갔지만 우리 쪽 좋았고, 역시 많이 빠진 건 제일 강했던 게 두나무 관련주였는데 빠졌고, 자동차, 영화, 보톡스, 원자력 발전 다 올랐던 기업들이에요. 지금 이런 기업들. 전선업종, 게임주 요새 좀 지지부진하죠. 게임주들 요새 신작 게임 그런 모멘텀들이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님인 NC소프트가 잘 안 가요. 근데 NC도 이제 반영은 된 거죠. 악재들은 다 노출됐습니다. 엔터주도 정말 근데 엔터주도요, 요새 JYP도 안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생각하시면 좋아요. 하반기에 좋아져요. 상반기 원래 비수기예요. 그래서 콘서트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연예인들, 가수들이 지금 활동을 안 할 때니까. 근데 역시 어느 시점에서 또 이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하반기에 또 음반 발매도 많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우주항공도 요새 빠지고, 우주항공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재미가 없어요. 항공우주 안 가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안 가죠. 다 안 가요. LIG 넥스원도 지지부진하고. 근데 이런 기업들도 10월 달에 누리호 발사되잖아요. 모멘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명하신 분들은 모으는 거죠. 이런 조정 구간.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해보세요. 오늘 잘 간 업종도 우리가 공부해야 되지만, 못난 업종, 오늘 못났던 업종 중에 내가 뭔가 좀 기회를 포착해 볼 수 있는 게 있는 것이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섹터를 항상 보는 겁니다. 한 번씩 점검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오늘 그 다음에 투자자별 종합은, 오늘은 외국인은 별로 안 팔아서 다행이고, 기관은 연기금이 다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계속 사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어서 오늘 양시장 흐름은 비슷했지만 수급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중소형주가 더 좋아요. 분위기는. 중소형주 분위기가 아직은 더 견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시황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그러니까 오늘 그 이슈가 있었던 게 자본이득세 아시죠? 미국에. 그것 때문에 좀 시장이 오전에 많이 흔들렸지만, 그러나 그걸 이겨내고 증시는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증시 다시 한번 3200, 오늘 사실 무너져서 3100까지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켜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뉴스 좀 보여드릴게요. 투자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뉴스들 쏟아지는데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거죠. 진짜 좋아질까? 회사에 전화도 해보고 전자공시도 보고 증권사 보고서 보고 했는데 상승 여력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좀 빠지잖아요. 이제 분할 매수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뭐 얼마까지? 이제 만약에 분할 매수 한다면 뭐 요 정도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사실 빠진다면 여기 막혀 있고 그럼 분할 매수 하는 거죠.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매집을 하면서 이 사이클을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적어도 1년, 2년 이상의 사이클을 보시면서 회사가 성장한다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예. 못 갈 수도 있죠. 그 실패했을 때는 또 리스크는 크겠지만 어떻게 다 알겠어요, 미래를. 삼성 SDI가 진짜 2차 전지 정말 좋아질 건 누구나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아요. 이게 80만 원 갔거든요. 이 당시에 이거 상상이 가세요? 이런 자리에서 2017년, 18년 특히 여기서 행보할 때 이때도 주가 2배 올랐을 때예요. 비싸다 그랬죠 다들. 근데 다가올 미래죠. 전기차 부품도 다가올 미래입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LG전자를 뭐 예로 들었지만 저렇게 꼭 된다 이게 아니라 저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가올 미래가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단 길게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딱히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요즘 주식 투자 많이 어려우신가요?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종목 검색식을 활용해 보세요. 종목 검색식 만들기가 어렵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베스트 종목 검색식을 선물해 드립니다. 종목 검색식은 이벤트 신청 후 돌아오는 첫 화요일에 1회 지급해 드리고 H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검색식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Make It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고객분들께 종목 검색식뿐만 아니라 주식 상품권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제 좀 보고서 좀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몇 개만. 뉴스도 있고 뭐 참고해가지고 그냥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하이난 애널리스트가 써주신 자료고, KB증권의 주식 투자자의 관점에서 온 브레이브 걸스와 SG 워너비의 역주행이래요. 요새 브레이브 걸스 좀 되게 많이 떠오르고 있죠. 요새 이 걸그룹이 나온 지가 꽤 됐어요. 2017년에 데뷔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요새 역주행에서 1등 했습니다. 무명 시절 겪고, 군대 위문공연에서 영상이 화제됐고요. 그리고 SG 워너비는 누구나 알고 있던 가수죠. 정말 유명했죠. 노래도 소몰이 창법. 근데 이제 활동을 안 해가지고 했는데 놀면 뭐하니에 출연하면서 다시 역주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두 가수가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브레이브 걸스는 뛰어난 실력과 노래를 갖고 있었는데 관심을 못 받았던 거죠. 그동안. 그러다가 이제 관심을 받게 되면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인기를 얻게 된 거고, SG 워너비는 원래 인기 있었던 그룹인데 다시 재조명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분도 참 아이디어가 어떻게 이런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디어를 2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시장에 관심을 못 받는 사례. 이게 바로 비상장 주식이래요. 이러한 주식들은 수급이 집중될 수 있는 기회만 생기면 브레이브 걸스 역주행처럼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상장 기업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 그게 이제 주목받을 수 있다는 거고, SG 워너비는 원래 우리가 아는 기업이에요. 주도주였었고,
근데 한동안 시장에서 멀어진 기업. 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 IT, 건강관리, 친환경. 그래서 이쪽 섹터들이 우리가 다 아는 거죠. 한때 주도주였고 요즘에 재미없죠. 근데 이쪽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거죠. SG워너비죠. 다만 자동차는 반도체 때문에 조금 모멘텀은 떨어진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건강관리, 친환경. 근데 자동차도 결국엔 시간의 문제죠. 반도체 부족 사태는 해결되니까. 그럼 결국엔 대응 전략 비상장 기업을 많이 갖고 있는 카카오, SK,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로 갔죠. SK 자회사 그 CM 업체들 많이 갖고 있죠. 뭐 SK는 원래 비상장 기업 많고 카카오도. 근데 상장을 하면 재미는 없어요. 상장을 하는 순간. 그래서 SK가 좀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SK는 좀 상장까지는 시간은 남아 있어요, 아직.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카카오가 훨씬 좋죠. 어떻게 보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막 상장 임박했으니까. 근데 상장을 하고 나면 오히려 좀 매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요런 게 하나 그 아이디어로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SG 워너비 패턴은 건강관리, 친환경. 근데 아무튼 이런 생각 한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다 아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도 여러분들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아무튼 좀 신선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스 몇 개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이 해상 폭력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그 동국제약 자회사가 IPO 하나 봐요. 동국생명과. 그래서 상장 초읽기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바이든이 자본소득세 그거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좀 불거졌죠, 미국 증시가. 다만 연간 소득이 100만 불 이상, 10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이상이죠. 10억 이상 수익을 내는 소득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고, 그리고 어차피 공화당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협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이 제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언론 기사로 나온 겁니다. 다음 주에 그 가족계획 법안을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래요. 근데 그걸 언급할지는 지켜보시고, 다만 공화당이 합의를 안 해주면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은 염두를 해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자본이득세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 과거에 미국도 이런 소득세하고 법인세를 실제 올리고 나서는요 증시가 올라갔어요 다. 그 전에 빠졌다가 막상 대통령이 서명하고 나서는 다 올라갔으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영향 없어요. 그리고 크립토,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좀 큰 폭으로 또 빠지기도 했는데 루머가 있었나 봐요. 앨런 재무장관이 이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80% 양도 차익과세를 매긴다는 루머가 트위터에 떠돌아왔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쪽 암호화폐 관련돼서는 앨런 재무장관의 이런 80%는 100, 내가 100만 원 벌면 80만 원 세금 내는 거죠. 그런 내용이 일단 돌았다고 하니까 이건 확인은 안 됩니다. 참고는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맞아요. 그 레고캠 바이오가 맞아요. 이게 혹시 뭐 갖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레고캠 바이오가. 이유는 몰라요. 근데 보니까 그 대표 횡령 구속 찌라시가 돌았나 봐요. 근데 이게 진짜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무튼 뭐 횡령 그런 게 돌았나 봐요. 여기 시간외에서 좀 올라갔네요. 사실 무근인 것 같은데 시간외 거래는 급등했네요. 와, 참 모르겠네요. 멀쩡한 기업 같긴 한데 이거를 이렇게 횡령 그 루머로 이렇게 망가뜨리니까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사실 무근일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는데, 근데 월요일 날 뭐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주말이나 기사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은 조금 지켜보세요.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고서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김경민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자료입니다. 램 리서치. 요게 반도체 식각 장비 회사인데 핵심은 뭐냐면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가 750억 달러 상회하고 있고요. 기대보다 훨씬 높게 지금 상향 조정했고 전방 산업에서 인공지능 5G, 사물 인터넷 관련 수요가 급증하고 있대요. 그리고 공정이 점점 미세화돼요. 예, 미세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 제조 기술이 진짜 점점 복잡해지니까 설비 투자할 때 이게 장비가 엄청 들어간대요. 예.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 있죠. 거기에 온도 감지, 심박수 이런 것들이 기능이 더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의 장비가 더 들어가요. 이 센서들을 통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점점 공정은 복잡해지고 기능은 더 다양해지는 이런 제품들이 나오니까 장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D 낸드 같은 이제 층수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또 장비 많이 들어가요. 식각 장비 세계 1등 기업이에요. 솔브레인은 식각 그 소재. 그래서 비슷한 거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식각 장비 수요가 이게 늘어나면 식각 소재도 늘어나고 소모품 수요도 늘어나요. 그래서 요새 솔브레인 잘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 공정 장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럼 거기에 필요한 장비에 필요한 소모품 있죠. 이런 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원익 QNC라든가 그죠? 네, TCK,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이 다 그런 실리콘 파츠, 월덱스도 마찬가지고 다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그 부품입니다. 네, 소모품. 그래서 요즘에 그쪽 기업들 주가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익 QNC 많이 갔더라고요. 근데 원익 QNC가 좀 그러면 좀 부담되면 원익 홀딩스 같은 거 좋아요. 지주회사니까. 예. 근데 이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램 리서치의 그 자료지만 실적 발표지만 여기서 그냥 저 미국 기업인데 뭐하러 봐 이게 아니라 저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 반도체 장비가 그래서 가는구나. 그러니까 미국의 아까 웨이퍼 사진 보여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외쳤죠. 부족하다. 그럼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할 때 장비 들어가는데 그 투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해요. 부품까지, 소재까지. 점점 복잡하고 미세화되고 그다음에 뭐 센서들 많이 붙고 층수도 많이 쌓아야 되고 공정은 복잡하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부품도 많이 들어가고 그 논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삼성전자는 비록 안 가서 좀 아쉽지만 언젠가 가겠지만 일단 반도체 소부장 여러분들 진짜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꼭 좀 잘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많이 올랐다고 팔지도 마시고 일부 뭐 파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부는 그런 건 괜찮아요. 뭐 10에서 20%, 30%까지는. 근데 기본적인 물량은 정말 장기간 가져가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빠지면 잡아야 되겠죠. 네, 기회가 생긴다면. 시장 급락이 혹시라도 만약에 나온다면 진짜 1순위로 사야 될 게 그런 반도체 장비 또 조선업종 앞으로 딱 설비 투자하면서 좋아지는 게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 머릿속에 그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 피터 케이 님이 블로그에 적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림을 그리면서. 이 주식은 쉬운 게 아니니까. 그냥 노력 없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빨리 좀 보고서 보여드릴게요. 그 이그전 시작된 증세 시대, 증세 수혜주를 찾아야 한다. 바이든의 증세 카드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뭐 법인세율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완전 불편한 이슈죠. 그래서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 대해 자본소득세를 일단은 최대 43.4%까지 높이는 방안입니다. 근데 증세 트렌드는 시작됐어요. 이미 이건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하네요. 그래서 수혜주는 이걸 통해서 세금 걷어서 뭐에다 쓰죠? 인프라 투자. 대표적인 게 태양광, 풍력, 수소, 또 뭐 있죠?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또 설비 투자, 조선, 건설, 철강, 건설기계 이런 것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 같고 자본소득세 인상을 통해서 교육이나 보육, 서비스 쪽에 지출이 나가니까 여기에 관련된 회사들도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논리니까
시장은 좀 부정적일 수도 있는 이슈지만 또 거기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KB금융도 실적 역대급으로 잘 나왔어요. 은행들 너무 돈 잘 버는데 안타깝죠. 주가 잘 안 가니까. 은행주 지금은 계속 가져가 보시고 배당도 많이 주고 정부 규제하는 거 다 반영됐어요. 나쁘게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카뱅이 20조인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사실은. KB금융이 돈을 압도적으로 잘 벌거든요. 예. PER이 뭐 5배밖에 안 되고 PBR이 0.5배. 쌉니다. 그래서 잘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삼성전기 보고서인데 실적 추정치를 상향했어요. 근데 요새 왜 빠졌냐면 MLCC 이제 단가 인상에 대한 좀 불확실성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스마트폰이 생산이 안 되면 당연히 매출이 줄겠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만드니까. 근데 이 회사 매출 이익의 대부분 MLCC예요. MLCC 여전히 공급 부족한 상태고 언제든지 단가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패키지 기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고급형 패키지 기판 만들거든요. 국내 유일한 업체예요. 이 CPU에 들어가는 FCBGA라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삼성전기가 만듭니다. 대덕전자가 이번에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고 수요가 위축되는 것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실적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제 반영되면서 지지부진하지만 이 김노코 애널리스트는 어쨌든 실적 추정치를 오히려 1분기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29만 원 제시했고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삼성 SDS가 좀 많이 갔습니다. 주가가. 예. 오늘 오랜만에 갔고 실적 괜찮았어요. 예. 실적 잘 나왔고 시장 기대도 별로 크지 않고 오히려 이게 좋아요. 기대를 많이 안 할수록 좋습니다. 너무 기대하면 실망이 큽니다. 자, 아무튼 20만 원 중반대까지는 잘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규제는 리모델링을 위한 뭐 재건축을 위한 포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아무튼 그 오세훈 시장이 뭐 약간 규제안을 꺼내 들긴 했잖아요. 네. 아무튼 그거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러니까 먼저 규제를 한 다음에 완화할 것 같다. 이런 카드가 있는데 그건 일단 향후에 흐름은 지켜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경쟁이 치열하대요. 지금 욕실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샘, 뭐 현대리바트 다 욕실 리모델링 사업 하고 있고 또 거기 들어가는 여러 뭐 대림 비엔코, IS 동서 이런 기업들이 그 욕실용 비데라든가 뭐 이런 거 만들고 있거든요. 세면대. 아무튼 욕실 시장도 커지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 요건 베트남 증시가 요새 엄청나대요. 최고치. 부럽습니다. 예. 아무튼 혹시 백신암 뭐 투자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백신 긴급 사용 승인, 강력한 방역 조치로 경기가 빠르게 돌고 있대요. 아세안 국가는 유일하게 성장폭이 확대. 그러니까 펀더멘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베트남도 왜 가는지 답이 정해져 있죠. 좋으니까 경기가. 그러니까 저도 강세장을 자꾸 보는 게 분명히 펀더멘털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쪽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펀더멘털이니까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건 수급적인 이슈죠. 우리 그 이머징 마켓 MSCI 들어올 가능성도 있나 봐요. 그럼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수급과 펀더멘털. 결국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수급 펀더멘털 심리인데 수급과 펀더멘털이 딱 받쳐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트남 증시가 이래서 최고치 경신하고 있다. 혹시 펀드 갖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참고해 보세요. 왜 이렇게 잘 가는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기아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아 예. 여기 실적 전망 나왔고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위아 글로비스는 실적 발표했는데 보고서는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기아는 이제 어제 발표했고 실적은 일단 기대에 못 미쳤지만 내용은 나쁘지 않아요. 목표 주가 유지했고 제품 믹스 개선이라는 건 이제 제품 이제 단가 비싼 제품들이 더 매출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환율 때문에 조금 손해가 좀 있었어요. 공급 차질은 어쨌든 가격 상승 요인이고 5월이 공급이 가장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한 것 같아요. 5월 달에 5월을 정점으로 하반기엔 좀 개선되는 그림.
자동차 반도체도 어쨌든 결국엔 공급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 그래서 부품주가 되게 안 좋아요. 차 생산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마저도 결국 시간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반도체 차질이면 뭐하니? 돈 잘 벌어요. 어쨌든 이제 기대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기아랑 다르게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그치만 오늘 다 빠져버렸죠. 그냥 반도체 이슈 때문에 그래요. 5월달. 이게 좀 불편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 말씀드린 대로 변함없습니다.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 건 결국에 판매 단가를 올릴 수 있는 또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는데 요새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냥 안 좋은 것만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재고가 늘어나서 안 좋다. 뭐 자동차는 어차피 반도체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 거 아니냐. 공급이. 근데 얼마 전에 공시에 나왔거든요. 반도체 수급이 다시 들어와서 조달이 돼서 아산 공장 재가동한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지금 Q&A를 했는데 5월 달에 조금 생산 차질은 예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주가는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자동차 섹터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삼성 SDS 오늘 또 이거 나온 보고서인데 비슷합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2분기도 좋아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9,900억 정도. 올해 13%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PER 20배니까 19배 정도니까 부담이 없어요. 보통 이 회사가 20배 항상 넘거든요. 많게는 30배까지. 근데 일단 지금은 PER이 낮아지고 있다. 근데 성장은 하는데. 그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죠. 매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매각 안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안 하면 배당 늘려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반도체예요.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그 P3 평택 3공장 50조. 6월 달에 발표한다라고 전망했네요. 6월. 역대급 투자입니다. 제일 많이 투자한 게 그때 30조인데 이번에 50조. 내년에도 반도체 설비 투자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KB금융에서. IT 수요, 기기당 반도체 사용량 증가, 실규 설비 증가, 반도체 서플라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지금 장비 쪽 많이 가리키죠. 예. 공통돼요, 다.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 같다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하도 얘기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만큼 뭐 좋다는 거니까 저번에 그 반도체 밸류체인 한번 보여드렸죠. 저희 최영산 연구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번 참고하셔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 마지막인데 한병화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자료고 기후정상회의 열렸고 사상 최대 그린 뉴딜 예상 집행 기대감 나와 있고요. 미국, 중국 포함 주요 국가들의 정상들이 참여한 기후정상회의가 개최됐고요. 50에서 52% 상향됐고 원래는 26에서 28% 감축인데 더 늘려버렸어요. 그만큼 감축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요 국가 다 상향했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그리고 미국과 EU가 그린 뉴딜 예산 집행을 할 겁니다. 유럽도 할 거고. 근데 아마 미국은 어쨌든 전기차 위주로 할 것 같고 유럽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위주로 그런 예산들이 많이 집행이 될 것 같아요. 결국 큰 사이클은 시작됐다. 경쟁력 있는 기업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경쟁력을 갖고 있고 이 사이클에 잘 올라타신 분들은 일일비하지 마시고 장기 투자 계속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다 해드렸고 오늘 이제 시황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제가 그 종목 상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종목 상담도 해야 돼가지고 아무튼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번 주 내내 고생하셨고 그래도 시장이 좀 잘 마감돼서 다행이고 그 자동차가 이번 주에 좀 제일 걱정되시잖아요. 근데 자동차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고 오히려 하반기를 생각한다면 좀 진짜 재미없는 기업 사자. 전 그 말씀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히 관심 없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한번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들 하셨고, 예, 저 내일 또 종목 상담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